오늘 이야기는 정말 제 가슴을 찢어놓은 배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 마련해준 공간에서 정작 저만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 침대에는 제가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남자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8세, 15년 결혼 생활을 한 남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를 찾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재훈입니다. 중견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고 연봉은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결혼한 지 15년, 아내 세미와는 12살 차이가 납니다. 현재 48세인 저와 36세인 아내,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 건 저희 부부에게 아픈 상처였습니다. 결혼 5년 차부터 시험관 시술을 받았지만 계속 실패했고 10년 차에 포기했어요. 그 후로는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세미는 수공예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캔들도 만드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였어요. 다만 수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후원금 포함해서 연간 250만 원 정도. 세금 신고할 만큼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작년 3월, 세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만의 작업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집에서 하면 안 돼?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온라인 수업할 때도 배경이 매번 똑같으니까 지루하대. 그리고 재료들 냄새도 좀 나고.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집안에 페인트 냄새, 본드 냄새가 자주 났거든요. 어디 염두에 둔 곳 있어? 강남 쪽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전세로. 강남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웠지만 15년 동안 세미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절약하며 살았고 제 일을 이해하고 뒷받침해줬거든요. 얼마나 해? 4억 5천 정도 하는데 너무 비싸? 4억 5천만 원. 제 연봉이 6배가 넘는 돈이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을 합치면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좋아. 한번 보러 가자. 다음 주에 함께 본 오피스텔은 20평 정도의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침실 겸 작업실, 작은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세미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다. 창도 넓고 채광도 좋고 침대도 있네. 간혹 작업이 늦어지면 여기서 자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예술 작업하는 사람들은 밤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한 달 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명의로요.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한 번에 나가는 걸 보니 아찔했지만 세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세미는 정말 오랜만에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오피스텔을 얻은 후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세미가 활기차졌어요. 매일 오전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온라인 수업 퀄리티도 좋아졌다고 했어요. 후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특히 정기 후원하는 분이 한 분 생겼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후원해 주신대. 대단한데? 그분이 누구야? 회사 임원이라고 하시던데 수공예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 그때는 단순히 좋은 후원자가 생겼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작업이 밀렸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주말에도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토요일에도 가야 해? 주말에 해야 집중이 더 잘 돼. 평일에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바쁘거든. 이상한 건 세미가 집에 가져오는 작품들이었어요. 예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6월 어느 토요일, 저는 갑자기 오피스텔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4억 5천만 원을 들여 마련해준 공간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미야, 나도 오피스텔 한번 보러 가도 될까? 왜? 갑자기? 내가 돈 들여서 마련해준 곳인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세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금은 좀 작업 중이라서 지저분해. 다음에 정리하고 보여줄게. 지저분한 건 상관없어. 아니야, 창피해. 정말 다음에. 그날 밤, 세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오피스텔에 가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는 더 이상했어요. 세미가 냉장고에 맥주를 넣어두기 시작했거든요.
세미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맥주 언제 샀어? 아, 작업하다 보면 목이 말라서. 그런데 며칠 후 확인해 보니 맥주가 2캔이나 줄어 있었어요. 세미 혼자 2캔을 마실 리는 없는데 8월에는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세미가 목요일 밤에 오피스텔에서 잔다고 했는데 금요일 새벽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제가 강남 쪽 거래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세미의 오피스텔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혹시나 해서 주차장을 봤는데 세미 차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작업한다고 했는데 차가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혹시 다른 곳에 주차했나 싶어서 한 바퀴 돌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날 밤 세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작업 잘 되고 있어? 응. 지금 막 마무리하는 중이야. 힘들지 않아? 괜찮아. 내일까지만 버티면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세미는 그 오피스텔에 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세미를 믿고 살았는데 의심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사설 탐정을 하는 진섭이가 있었어요. 대학 동기인데 경찰 출신으로 5년 전부터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섭아, 상담 좀 받고 싶어. 무슨 일이야? 처가. 이상해. 한참의 침묵 후 진섭이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와. 자세한 얘기 들어보자. 다음 날 퇴근 후 진섭이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재훈아, 자세히 얘기해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외박 증가, 맥주, 거짓말까지. 의심할 만한 상황이긴 하네. 그런데 확실히 하고 싶어? 그래, 확실히 알고 싶어. 만약에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바로 그만둘 거고. 알겠어. 그럼 2주 정도 조사해보자. 비용은 280만 원 정도 들 거야. 28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1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하는 비용으로는 아깝지 않았어요. 부탁해. 일주일 후 진섭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훈아,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진섭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됐어? 일단 이것부터 봐. 진섭이가 건넨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세미가 낯선 남자와 오피스텔 앞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야? 조사해봤는데 이름은 김원석, 43세, 중견기업 상무, 기혼자야. 부인과 고등학생 아들 있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원석이 세미의 허리를 감싸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언제 찍은 거야? 어제 저녁. 두 사람이 오후 6시쯤 들어가서 다음 날 오전 10시에 나왔어. 하룻밤을 함께 보낸 거였습니다. 제가 마련해준 공간에서. 더 있어? 진섭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오피스텔 복도 CCTV 영상이야. 지난 한 달간 분석해봤는데 영상을 보니 김원석과 세미가 거의 매주 2에 3차례씩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하룻밤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세미 온라인 클래스 후원자인 것 같아.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더라. 세미가 말했던 그 후원자였습니다. 후원이 아니라 대가였던 거예요. 재훈아, 미안해. 이런 결과를 알려주게 돼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았던 아내가 제가 4억 5천만 원을 들여 마련해준 공간에서 다른 남자와 법적 대응 생각하고 있어? 응.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상간자 소송부터 시작하자.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 그리고 오피스텔 명도 소송도 함께. 내 명의잖아. 진섭이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 변호사였어요. 김 변호사와의 상담은 명쾌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승소 확률 95% 이상입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고 오피스텔 명도는 100% 확실해요.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소송 비용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 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세미와 마지막 대화를 했습니다. 세미가 평소처럼 오늘 작업하고 올게라고 하려는 순간 제가 말을 끊었어요. 세미야, 김원석이란 사람 알아? 세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난 한 달간 너랑 오피스텔에서 함께 보낸 그 남자 말이야. 재훈아, 내가 4억 5천만 원 들여서 마련해준 그 공간에서 나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는데 그 남자는 매주 가서 잤더라. 세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재훈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처음에는 정말 후원자였어. 그런데 점점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다음 주 월요일 김원석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청구와 함께 오피스텔 명도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김원석은 처음에는 발뺌을 했지만 사진과 CCTV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김원석이 전면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반복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즉시 해당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라. 완승이었습니다. 김원석의 상황은 비참했어요. 부인이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했고 회사에서도 좌천됐습니다. 고등학생 아들과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미와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혼자 벌어온 돈이었고 세미의 불륜이 명백했으니까 75대 25로 나눴습니다. 오피스텔은 제가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침대는 즉시 처분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누웠던 곳에서 잘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원석에게서 받은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나아졌어요. 세미는 친정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도 중단했대요. 당연하죠. 후원자가 없어졌으니까. 저는 진섭이의 권유로 등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오르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아직 그대로 두고 있어요. 가끔 가서 책을 읽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는 정말 제 공간이 됐거든요. 48세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거짓된 15년보다는 진실한 미래가 낫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제가 깨달은 건 믿음이라는 건 한번 깨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요. 마무리. 마음 쉼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아내를 위해 마련해준 공간에서 정작 저만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는 현실. 그 침대에는 저 대신 다른 남자가 누워있었다는 배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결국 정의를 찾았습니다. 배신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성실하게 살았다면 잘못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